그 제가 좀 쉬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공병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우습게 한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 더 우습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신 분들 있어요. 똑똑한 애들이 건방지다라든가 세상 우습게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척하고 살아온 친구들 얘기고요.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면 지성 그리고 지식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서 지성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방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력을 가지고 지성 앞에서 봤을 때 겸손해지는 게 일상생활에서 또는 지적인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 기껏해야 저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이 마지막이었다거나 고등학교 입시인 요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에서 한 번도 지적인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건방져지는 거예요. 일단 제대로 된 대학교 입시를 통과를 해서 명문대에 진학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어휘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뭘 말씀드릴까요? 뭘 말씀드리냐면,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어가 정의잖아요. 근데 그 정의라는 한국어 표현을 이공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뭘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 저스티스가 아니라 저 데피니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그 철학과나 기타 미디어학 이런 거 전공하시는 문과 친구들한테 매트릭스 이러면은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와 그 함축적인 의미들, 온갖 기호들 있잖아요. 그 네오의 방번호가 왜 303번인가 라든가, 아니면은 메피우스한테 그 빨간 약 파란 약 그 얘기가 나오죠. 네, 빨간 약 파란 약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호적 매트릭스의 해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공계 친구들한테 매트릭스 그러면 행렬이 나와요. 행렬. 네, 행렬이 나오고, 보통 제대로 된 지적인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있는 건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오는 그 가로 세로 둘씩밖에 없는 행렬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공계 친구들한테는 3x3 행렬 그 이상의 엄청난 많은 행렬이 생각이 나니까, 매트릭스라는 단어에 랭크되어 있는 그 지식의 양이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를 명문대에 진학해보고, 그리고 지적인 도전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겪는데, 애매하게 그냥 명문대 입시나 또는 아니면 아주 힘든 국가고시를 통과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적인 도전을 안 받으니까 괜히 자기가 잘난 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공부 좀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엄청나게 지적인 도전을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같지도 않죠. 그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서 지성이 완성이 돼갖고 그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학사학위라든가 이런 학위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정말 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도 않는 지적인 도전으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승인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면은 명문대 출신이거나 전문자격사 자격을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아빠백 말고 진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졸업해본 사람이 봤을 때는 질문 자체가 멍청하기 때문에 그냥 그 질문에 맞는 수준의 답변만 해주는 게 세상을 우습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그 심각한 오해예요.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세상을 우습게 한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대로 공부해서 진짜 어려운 학교 들어가 보면 진짜 그 다루는 담론 자체가 달라요. 담론 자체가 달라서 명문대 입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평생 받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지적인 도전을 받아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겸손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되지 않는 소리 갖고 막 쓸데없는 걸 도전해 오면은 가짜나 갖고 대응을 안 하거나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끊어버리는데, 이게 나도 처음에는 사회에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많은 것을 내가 그 양보해 줘봤어요. 저 사람의 그 의견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인생에 살아온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 보다 하고 내비두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해갖고 방치를 해주면 자기가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되도 않는 이상한 학교 졸업해갖고 제대로 된 국가고시 통과 못 해본 사람, 또는 자기 업계에서도 제대로 돈도 못 벌어본 사람들은 괜히 돌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졸업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끝까지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박아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상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시 성적 높은 학교 출신들보다 똑똑하다는 걸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전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건방지다라고 하는 대도 않는 개똥 철학을 갖고 나오죠. 또 꼭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세상을 그렇게 편견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명문대 출신이나 난관 높은 난이도 높은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편견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편견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같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대응해주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 똑똑한 사람들은 지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겸손하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한테,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한테 대도 않는 그런 전혀 이익이 없는, 전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멍청한 질문을 했다가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건방 떨다가, 본인이 건방 떨러 갔다가 건방 떨기가 마음대로 안 되고 잘난 척이 안 되니까 괜히 그거 갖다가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인성이 더럽다느니 어쩌다니 얘기를 하는데, 다 들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많이 받아주고 그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나한테 남은 게 뭐냐? 쓸데없는 도전 많이 계속 받고 그 시간도 아깝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내가 언제까지 저런 애들 얘기 듣느라고 잡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때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미워했는데, 그냥 그 모든 것이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다 침묵했기 때문에 치르고 있는 오늘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서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우월한 단계로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걸로 하자고 해서 만든 게 제 유튜브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에 힘쓰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하시면 되고, 난 계속해서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는 애들 그냥 재수 없으니까 공부하는 애들 못살게 굴어가지고 쉽게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빨리 저평가 누르고 나가세요. 그런 사람 가르치는 거 이제 지쳤습니다. 어디서 나온 그런 자만감인지. 그러면서 나한테 뭐 인성이 안 됐다니 어쨌다니 있는데, 인성이 안 된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인성이 안 된 사람에 맞게 그 고객에 맞는, 상대방에 맞는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젠 침묵의 대가를 치르지 않겠습니다. 왜 침묵의 대가를 치르지 않겠느냐? 나치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독일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을 잡아갔어. 처음에는 유대인을 잡아갔는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침묵을 했어. 그래서 다음엔 뭘 또 잡아가고 결국에는 그 전체주의가 됐잖아요. 그런 침묵의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침묵의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건방지다라는 그 편견,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안대원입니다.